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의 상승, 매우 강한 시장 흐름. 자, 코스피 3000을 목전에 두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둔 그런 시점에서 자, HLB를 보유한 투자자분들은 많이들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최근에 HLB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들, 물론 입에서 욕 나온다는 말은 그전에도 수없이 좀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막 후회가 된다. 다른 것들이 막 신고가 치고 올라가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실예로 흔들려서 결국 종목을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예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소 좀 제목이 웃기지만 HLB 똥물까지 기어 나와야 간다. 그죠?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난 다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물량들까지 결국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자살하는 심정으로 물량이 시장에 나와야만 결국 그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잔인한 말이죠. 특히 이 바이오 관련주들, 특히 HLB 같은 이런 종목 2년을 꼬박 기다렸는데도 시세가 좀 안 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좀 그렇게 좀 정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쯤 되면 이제 갈 때가 됐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이 약발이 호재성 이슈에도 받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지쳤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행히도 기다렸던 반가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여전히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똥물까지 이제 다 쏟아져 나온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오늘 HLB 우리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라는 차원의 그런 어떤 방송이 될 수도 있고요. 또 HLB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또 가시화됐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HLB, 또 HLB 생명과학, HLB 제약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 또 나왔던 이슈들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얘기, 물론 이미 작년 연말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된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 이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안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조금 가격이 인상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선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서제약을 빼놓고 HLB를 해석해 볼 수가 없어요. 자, HLB는 지금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뭐 NDA도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자,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한 기대치, 또 앞으로 비전, 또 가능성, 그죠? 잠재력 이런 부분 다 인정이 되는데, 지금 회사 자체가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쵸? 주가가 상승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이 적자폭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 마음이 좀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HLB를 해석할 때 이 항서제약의 흐름, 또 항서제약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나온 얘기가 뭡니까? 그렇죠. 두 번째 적응증에 성공했다. 그죠? 위암 치료제에 이어서 첫 번째는 2014년도 위암 3차 치료제로서 시판 허가가 나왔고요. 그죠? 중국에서 지금 현재 아파티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보세라닙이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간암 2차 치료제 시판 허가가 승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막판에 좀 올랐는데요. 자, 항서제약, 특히 중국 식품의약품, 그죠? 우리나라 식약처라든가 미국 FDA, 유럽의 EMA가 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NMPA라고 하는 식품의약국,
그죠? 중국 식품의약국이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항서제약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될 거고, 그 이후에 또 공식적으로, 리보세라닙이 간암 2차 치료제로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이제 나올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객관적 반응률이 10.7%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일단 객관적 반응률, 병이 나은 비율을 말하는 건데, 2차 치료제로서 10%가 넘는 ORR,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률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효능이 높다. 또, 상당한 생존 이점이 있다.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간암 1차 치료제 캄렐리주맙,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 예, 중국에서 이제 아파티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캄렐리주맙과 아파티닙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전 세계 10개가 넘는 국가에서 100개가 넘는 센터에서 이제 동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 간암 2차 치료제, 위암 3차 치료제에 이어서 두 번째 중국의 적응증 성공했다라는 이 사실은 앞으로 간암 1차 이 병용 임상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높여주는 그런 어떤 이슈로 자리매김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자, 주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막판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됨에 따라서 사실 오늘 지지부진했거든요.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좀 안 좋았었는데 13%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HLB 생명과학도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그쵸? HLB 제약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오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HLB가 가장 큰 반응을 보여줬어요. 자, 오늘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자, 13%가 넘는 그런 어떠한 상승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죠?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이 150만 주도 채 안 되는 거래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무거운 주식이라고 한다면 HLB가 지금 예전처럼 무거운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거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야 하지만 10%가 넘는 상세가 나올 수 있어요. 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바이오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슈가 나와서 오르면 때린다라는 얘기예요. HLB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었어요. 작년 연말에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그죠? 병용 임상, 리보세라닙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식도암과 위암, 그죠? 17명이 완전 관해됐다. 이런 결과치가 나왔죠.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 전에는 엘레바죠. 다국적 제약사 인셉투아랑 어필리아, 라이센스 아웃 체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죠? 또 그 전에 비소세포 폐암이, 또 담낭암이 완전 관해됐다. 캄렐리주맙과의 병용 임상에서 완전 관해가 됐다. 저렇게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 이슈가 안 먹혔는데 이번에 이 간암 2차 치료제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반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HLB 하면은 뭐 주가도 답답하잖아요. 뭐 셀트리온도 오르고 뭐 신규 상장 바이오주들도 막 오르고 신고가 내고 있고 삼성전자 신고가 나죠. 2차전지 날아가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HLB 주가만 상당히 지금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쵸?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그죠? 진양호 회장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성도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욕도 좀 많이 했었죠. 그쵸? 여러분들 뿐만이 아닙니다만 주가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이슈에도 주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거기다가 미국 FDA, NDA가 지금 해를 넘겼어요. 그죠? 연말까지 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HLB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실적이에요.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건 이제 적자폭이 계속 확대가 되니까. 그런데 사실 NDA보다도 어떻게 보면 2차 치료제, 간암 2차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다는 게 훨씬 실적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HLB는 올해부터 중국
라이센스를 받게 되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로열티를 이제 실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항서제약의 이 매출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 간암 2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좀 덧붙여 볼게요. 항서제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여튼 중국 최고의 제약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항서제약은 거의 항암제 마취제로 먹고 사는 제약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 매출이 5조에서 한 6조 정도 되는 그런 대형 제약회사인데요. 항암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항암제가 밀고 마취제가 끌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항암제가 제일 많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5조 6조 원의 매출을 자랑하는 중국의 대표 제약회사인데요.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의 연도별 매출 전망치를 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 또 2020년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 예상 매출치가 물론 모 증권회사에서 추정을 한 건데요. 약 4,500억 정도.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4,500억, 올해 한 5천억 가깝게, 그죠? 계속해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매출이 증가한다. 이건 뭐예요? 결국 HLB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로열티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연결해 볼 수 있고, 이것은 곧 결국 그렇죠. HLB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리보세라닙이 이번에 간암 2차 치료제 승인이 시판허가가 됐다라는 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FDA, 물론 FDA, NDA 신청을 하고 FDA에서 승인을 받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일단 실적을 커버하기 위한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점, 물론 지난 12월 달도 한번 강하게 10% 넘게 오른 적도 있었고 그 다음날 바로 빠졌잖아요. 그죠? 물론 이슈가 반영이 안 됐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한번 우리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LB에 대한 오늘 이슈에 따른 주가의 반응이 결국 글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알테오젠도 가죠. 그죠? 셀트리온도 가죠. 뭐 박셀바이오,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NK맥스 이런 것들도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알테오젠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루하던 회사가 한 방에 주가가 점프를 합니다. 그죠? 또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시젠 같은 종목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지겹던 회사가 매년 이렇게 지겹던 회사가 그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이긴 한데 한 방에 점프를 하잖아요. 바이오 사실 이 맛에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HLB도 지금 얼마나 지겹습니까? 물론 2018년도에 한번 올랐고 19년도에 한번 올랐고 그죠? 예.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오를 때가 좀 됐는데 여기서 좀 펑펑펑 튀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슈가 먹혀야 된다는 거고 또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걸 맞아야 된다는 점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HLB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지금 주가. 그 다음에 뭐요? 회사에 대한 신뢰도. 신뢰도는 뭐예요? 주가가 오르면요. 이제 진양권 회장이 이뻐 보이고요. 회사에 대한 어떠한 또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의구심, 물음표가 싹 바뀌어요. 문제는 주가란 얘기죠. 이제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HL생명과학도 그렇고요. HLB 제약도 기술적으로 완성도는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모습이에요. 엘레바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인셉트와인가요? 어필리아 관련해서 라이센스하고 체결. 특별히 나쁜 분위기는 없습니다만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똥물마저 다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과연 실망감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좀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여전히 기대를 해보고 그죠? 그리고 HLB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종목군들 많이 좀 바이오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HLB에 대한 어떠한 신뢰 또 가능성, 잠재력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클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이 실망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이 부분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 HLB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종목군들 최근에 가입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도 좋았습니다만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개 이제 공개로 종목을 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종목을 아는 거하고, 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종목을 알아도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다 공개된 시점에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한다고 그래서 사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회원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돈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는 리딩에 따라오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나는 별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내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3개월이라도 경험을 해보는 차원에서 그죠? 뭐 6개월, 1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번 가입을 서둘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종목을 추천해서 그 종목을 매도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언급을 해 드립니다. 뭐 1대1 상담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처럼 막 저희들이 뻥튀기를 튀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좋은 종목,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회사들,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논리를 여러분들 제공을 해요. 무조건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 계좌로 입금하시고 그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성함하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정도만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세히 현대투자문자회원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